네, 안녕하세요. 랑랑입니다. 최근 이 부동산과 관련된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선 대출 관련된 내용들이 가장 이슈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좀 시작인 느낌이 있으니까 흐름상으로 좀 더 이제 피해가 커진다라고 생각이 들 때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확정된 내용이죠. 중개 보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집값들이 갈수록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이 중개 보수라고 하는 것은 집값에 대해서 요율을 매기는 것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같이 상승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 중개 보수가 올라감에 있어서 제공된 서비스는 변화가 전혀 없었으니까 여기에 대한 불만들도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되다 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새로운 내용을 또 발표했었거든요. 그 내용들을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개 보수 및 중개 서비스 개선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저번 주 금요일에 발표가 되었었고요. 추진 배경, 경과, 문제점 등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런 배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앞서 말씀드린 부분이 핵심이지만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중개 보수의 증가로 국민의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중개 서비스는 차이가 없는데 중개 보수는 부동산 가격과 연동하여 급증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아무래도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였죠. 자, 그리고 이제 몇 가지 배경들을 더 살펴보면 사실 기존의 중개업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급증한 것도 문제지만은 정말로 이게 질적인 측면에서 합당한 부분이냐. 자, 중개 서비스라고 하면 중개 매물 그냥 알선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비스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만족도가 좀 떨어져 있는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인 위주의 소규모 구조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질적인 향상이라든지 서비스 향상 이런 부분들도 좀 기대해 보기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자, 그리고 이런 부분이 좀 핵심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중개 보수에 대한 소비자 협상이 곤란하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매매든 아니면 임대차든 80% 이상이 이 상한요율을 그대로 지급했다라는 점이거든요. 이 요율 안에서 우리가 협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의 기본 내용인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설명을 안 해준다든지 혹은 내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다라는 측면에서 그냥 상한요율, 상한액 그대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대한 기본 지식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협상력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받지 못한 소비자가 이제 반 이상이 된다. 그래서 협상의 존재에 대해서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권고안을 내놨었고요. 요거는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큼직큼직하게 문제점들을 살펴보자면 이제 중개 사고에 대한 소비자 보호가 미흡하고 그 다음에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이 부족하고 그 다음 소비자 편의 증진이 필요하다는 측면. 자, 그리고 이제 개인 위주의 소규모 중개 산업 구조이다 보니까 여기 경쟁력이 조금 떨어지는 거 아니냐, 전반적인 서비스가 조금 부족한 측면도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전문성과 신뢰성이 타 업종에 비해서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감정평가사나 법무사에 비해서 여러 가지 연수 내용이라든지 직무 교육 시간이 상당히 짧았다라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요즘엔 또 이게 핵심이죠. 프로테크 발전 및 기존 업계와 갈등이 증가해버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 프로테크라고 하는 것이 프로폴티와 그리고 테크놀로지 이거의 합성어를 말하는 건데 아무래도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빅데이터라든지 기술적인 요소들이 부동산 산업에서도 많이 첨가가 되었다라는 거죠. 가상현실이나 인공지능 이런 요소들도 많이 들어가게 되었고요. 자, 그래서 갈등이 심화하게 되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중개 보수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보수 비용들을 좀 적게 하고자 하는 그런 플랫폼들이 많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개사 협회랑 이런 플랫폼 회사 간의 갈등
기사들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된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어찌되었든 이 중개보수가 너무 과하다라는 측면,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프로테크가 정말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측면들이 아무래도 맞물린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해외 프로테크 사례들은 뭐 미국이라든지 중국에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인건비 혹은 고정 비용들, 뭐 월세 이런 부분들이 크게 안 들어가는 측면이다 보니까 당연히 싸게 할 수도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도 프로테크 현안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다방, 집토스, 트러스트 부동산, 디스코, 오늘의 집 같은 플랫폼들이 생겨난 상황입니다. 뭐 당연히 발전될 수밖에 없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뭐 중개보수라든지 중개 서비스 질이라든지 중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대책 자료가 발표된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개편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보수에 있어서 이제 개편안이 되었는데, 일단은 매매 중개보수부터 한번 살펴보면 되겠죠. 매매로 봤을 때는 이 6억 구간까지는 똑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0.4에서 0.4로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내용이었고, 6억에서 9억 사이는 0.5에서 0.4로 상한 요율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0.1%포인트 낮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0.1%가 낮아졌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기존에 9억 이상을 고가주택 범위라고 해서 0.9%씩 부과를 하였는데, 이 부분이 상당 부분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9억 이상 되는 부분들도 세분화하여서 15억 원을 고가주택 기준으로 잡았는데, 9억에서 12억까지는 0.5%포인트, 그러면 결국 6억에서 12억까지가 0.5% 이내에서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12억에서 15억까지가 0.6%, 15억 이상이 0.7% 범위 안에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항상 어떤 문제도 어떤 입장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상당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중개사 입장에서도 당연히 뭐 안 좋겠지만은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렇게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대체로 거래되는 것의 80% 이상이 6억 이하 물건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 6억 이하는 그대로 놔둔 것이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오히려 중개사 입장을 들어준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측면들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을 사려고 하는 입장이라면 내가 어떤 금액대의 물건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계획이 조금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6억 이하의 물건을 산다라고 하면 우리가 뭐 중개 수수료 떨어질 거니까 이라는 기대는 크게 안 해도 되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6억을 넘는 주택을 사는 경우라면 그래도 0.1%포인트에서 0.4%까지 거의 반 정도가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확실히 적용되고 나서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자, 10월 달부터 이제 아마도 적용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 만큼 신규 계약분부터 이렇게 이 세율이 적용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토대로 우리가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게 상한 요율이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 안에서도 언제든지 이제 협상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물론 공인중개사 분들도 노력을 해주시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맞춰가지고 너무 과한 것을 요구해서는 또 안 되는 측면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에서도 개편이 되었는데 3억부터 조금씩 떨어지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같은 경우에는 3억을 초과하는 부분, 그리고 매매 같은 경우에는 6억을 초과하는 부분. 자,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기다리는 것이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향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협상을 할 때도 보수 협상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중개 계약 체결 시 의뢰인에게 설명하도록 제도화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표현이 가장 중요한 거겠죠. 자, 그 밖에 뭐 중개 서비스 질 향상이라든지 아니면은 보장 한도를 늘리겠다 혹은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에 어떤 변화를 주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요율에 있어서 변화가 생겼다라고 하는 측면이 발생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접근하느냐가 또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대구 부동산에 있어서 최근 또 변화들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혼란스럽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결국 해답은 많이 알아보고 그리고 많이 물어보는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유튜브 내용뿐만 아니라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은 제 카페에 찾아오셔가지고 물어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내용은 이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한번 찾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